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현대국어 품사를 학습하던 중에 중세국어 품사에 대해서도 좀 심화된 내용들을 함께 학습했었죠. 국어의 변천 학습지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조사 부분을 학습한 뒤에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5번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격조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 1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보기 1은 지금 주격조사의 실현 조건에 따른 실현 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의문 조건에 따라서 2, 0 형태, 그리고 모음 2로 실현되었다. 첫 번째, 자음 다음에는 2가 나타났다. 이게 지금 기억입니다. 바비 같은 경우가 이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비라고 쓰는 이유는 중세국어의 뭐까지 고려해서 이어적기까지 고려해서 바비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밥 뒤에서 이를 썼고 이어적기까지 해서 바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영 형태로 실현되었다. 즉, 주격조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예문 보시면 활솔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현대국어 풀이를 보시면 활솔이죠. 이. 근데 요 이어적기가 돼서 역시나 활솔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활솔이 이모음으로 지금 체언이 끝났습니다. 그 경우에는 영 형태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주격조사다. 그래서 현대국어 풀이하면 활솔이가 정도의 의미다. 두 번째, 새입니다. 새. 새는 애로 끝나는데 왜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난 케이스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중세국어 시기에는 새라고 안 읽고 사이라고 읽었다. 그래서 이 반모음 이가 예전에는 일단 애가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 플러스 반모음 이로 이중모음이었으며 반모음 이를 마지막에 명확하게 발음했다라는 내용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새 뒤에서는 영 형태로서 주격조사가 실현되었다. 그래서 그냥 새라고만 쓰면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새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함께 학습했던 내용이 보기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 영 형태로 실현되는 이 케이스가 니은입니다. 세 번째,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대부분의 모음이죠.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든 모음 뒤에서는 이가 주격조사로서 실현이 되었다. 그래서 예문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쇼거든요. 쇼. 지금의 카우, 소예요. 소. 쇼라고 하는 모음 요로 끝났습니다.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중모음이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아마 시오 정도로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오 하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난 거죠. 그때는 주격조사를 이로써 실현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쇼 뒤에 이렇게 이를 바로 적어서 쉐라고 썼고 시오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시오이 정도를 읽어야겠네요. 시오이라고 읽었고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소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쇼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예시는 또 뭐였었냐면 뭐뭐 하는 바이다 할 때 바를 제가 예시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 뒤에는 이제 이게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붙어서 이렇게 쓰면 지금으로 치면 의종문사 바 뒤에 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말하고 싶은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할 때 그 할 빼가 할 바가 있어도입니다. 네, 참고로 어쨌든 모음이나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모든 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이로 실현이 된다. 그리고 그때 이는 모음 옆에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었다. 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이게 디귿이 아닙니다. 네, 디귿은 그 밑에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요게 디귿입니다. 사실 제가 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추가로 이 문제를 학습하시면서 보기 1을 통해서 주격조사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었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현대국어도 사실은 주격조사는 잘 생략되기도 하죠. 나 배고파 이렇게 하면 나 뒤에 지금 주격조사가 안 쓰인 거잖아요. 생략된 거죠. 그 예문 보시면 꽃 좋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사실은 꽃이 좋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원래대로라면 현대국어 기준에 이 이를 적는 건데 중세국어라면 뭘 적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꽃하고 지금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중세국어 기준으로도 이를 써서 이어적기까지 하면 꽃이 이렇게 썼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거죠. 나무 셋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국어 기준으로 나무 서 있는, 나무가 서 있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뒤에도 원래는 주격조사를 썼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써줬다라는 이게 바로 디귿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는 이 디귿이 요거에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할 점은 요 니은과 디귿을 구분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이 문제의 킬포입니다. 니은도 디귿도 둘 다 주격조사가 안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서 영 형태로 실현된 것, 즉 생략된 것이 마음대로 생략된 것이 아니라 모음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영 형태 실현이 이제 그 실현 양상인 거죠. 이게 니은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음은 조건과 관계없이 생략됐다는 거니까 영 형태 실현이 아닌, 즉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데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데 주격조사가 아무것도 안 쓰인 케이스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니은과 디귿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보기 2를 한번 찬찬히 A부터 E까지를 알파벳 A부터 알파벳 E까지를 살펴보면서 각각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을 한번 살펴볼게요. 날, 이, 저물어 라고 했습니다. 날 플러스 이죠.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그리고 중세국어 시기에도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중세 시기에도 아마 체언의 형태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라고 한다면 체언의 지금 끝소리가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 뒤에 주격조사 날, 이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어적기까지 해서 날이가 된 거죠. 요렇게. 그럼 여러분이 A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음 뒤에 이가 나타난 기역에 해당하는 거죠. B 보겠습니다. 태자 온다 들으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지금 태자 온다 들으시고 태자 뒤에 주격조사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만약에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라면 생략된 게 아니라 영 형태로서 실현된 니은이 되는 거고요.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닌데 주격조사가 없다면 그때는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된 거라고 보셔야겠죠. 태자 같은 경우에는 태자하고 모음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 모음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아니라 아로 끝난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니은이 아니라 디귿으로서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주격조사가 생략된 케이스라고 보셔야겠죠.
원래대로라면 태자라고 한다면 아로 끝났으니까 모음 다음에 주격조사 이를 써야 돼서 아마도 원래대로라면 태자 이 이런 식으로 아마 쓰였어야 할 거예요. 한자 뒤엔 이렇게 그냥 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안 쓰였으니까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태자라고 하는 아라는 모음 뒤에 그냥 의문 조건 관계없이 생략된 디귿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C 보겠습니다. 개천에 달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현대국어 풀이를 보면 다리가 없도다. 그래서 다리 플러스 주격조사 가가 쓰인 거죠. 그럼 이 중세국어를 봤더니 다리 하고 끝났네요. 아, 중세국어 시기에는 다리를 요렇게 썼었나 봐요. 현대국어랑 거의 뭐 비슷하죠.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안 쓰였거든요. 근데 요건 아무것도 안 쓰인 게 아니라 지금 채연이 마지막 모음이 2로 끝났으니까 이 모음 뒤에 영형태로서 주격조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다리 하고 쓴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니은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D 보겠습니다. 아들이 효도하고 아들 플러스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요. 중세국어 시기에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아달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중세국어 시기에는 요렇게 썼었나 봅니다. 아달 이렇게. 그리고 달하고 채연의 끝소리가 지금 리을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중에서도 이를 쓰고 이어적기까지 하면 아다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또 기역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2 보겠습니다. 공자이 들으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했습니다. 현대국어 기준으로 공자 플러스 가입니다. 그래서 공자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 가가 붙은 건데 중세국어를 봤더니 공자는 한자로 써있고 이가 이렇게 주격조사로써 붙어있네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모음이 아로 끝났으니까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어서 주격조사 이가 붙은 케이스고 이건 기역, 니은, 디귿 중에는 없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고르라고 하면 요 기역을 A, D로 찾아준 1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격조사 자체를 학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의 난이도는 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잘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2015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관형격 조사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었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형격 조사에는 현대국어 관형격 조사에는 의만 있지만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에는 애의 시옷 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 애의 시옷은 명사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 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이나 동물, 즉 유정명사일 때는 애 또는 의를 쓰는데 양성모음일 때는 애, 음성모음일 때는 의를 씁니다.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때는 얌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상관없이 시옷을 씁니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닐 경우, 즉 무정명사일 경우에는 역시나 시옷을 씁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문제풀이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정명사이면서 아래아가 그 모음으로 양성모음이 쓰였으니까 애를 쓴 거고요. 거북 같은 경우에는 유정명사이면서 거북할 때 우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조사 의를 쓴 다음에 이제 이어적기까지 해서 거북이가 된 거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높임의 대상이라서 관형격조사 시옷을 써주시면 되고요. 나모 같은 경우에는 무정명사라서 관형격조사 시옷을 써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우리 같이 썼었는데 아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이 의에 해당하는 관용격 조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아들은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은 아니고 달 할 때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용격 조사 에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아니면 얘가 답이었는데 밑에 술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술에 의에 해당하거든요. 즉 이 술위가 뭐다? 무정명사다. 술에 무정명사죠. 그러면 양성이냐 음성이냐 따질 필요도 없이 시옷을 관용격 조사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옷을 니은으로 찾아주시면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같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018학년도 고3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술격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술격 조사가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주격 조사와 조건에 따른 실형 양상이 같다고 보시면 되죠. 보기 1을 통해서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보기 2에서는 적절한 서술격 조사를 한번 골라봅시다. 보기 1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서술격 조사 2가 나타났다. 주격 조사랑 지금 조건이랑 실현 양상이 같죠. 다만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도 서술격 조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에요 이렇게 답 안 하고 이다를 항상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어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도 연습을 하실 때 그냥 이다라고 하면 좀 더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현대국어에서 맨날 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냥 이라라고 이렇게 어미를 붙여서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음 뒤에 이로써 실현이 됐다. 예문 보시면 샹내 쓰는 햇 이름이라. 사실은 이거 다 앞에 다 필요 없고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일훔이 옛날에 이름을 일훔이라고 했나 봐요. 일훔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를 붙일 때는 일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서술격 조사를 이로써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어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훔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 라 이렇게 붙은 건데 이어적기까지 해서 일훔이라가 된 거죠. 이어적기까지 해서 일훔이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나 반모음 이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났지 않았다. 즉 무슨 형태로서 실현이 됐다. 영형태로서 실현이 됐다. 역시나 주격조사랑 같죠, 여러분? 네, 이제 굳이 다른 점을 찾다면 주격조사는 영형태하고 끝났지만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격 조사 뒤에 항상 세트로 이다처럼 어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은 영형태 플러스 라 이런 식으로 아마 실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문도 보시면 우드는 소의 머리라 라고 했는데 머리라는 체언의 끝소리가 지금 이 모음으로 끝났고 그래서 영형태 플러스 라 해서 머리라 하고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영형태로 실현이 되었다. 그리고 어미 라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역시나 주격조사랑 동일하게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2도, 반모음 2도 아닌 또 다른 모음들일 때는 대부분의 모음이죠. 그때는 서술격 조사로 2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서술격 조사 2 뒤에는 항상 어미가 붙기 때문에 이제 이라라고 실제로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문 보시면 생물은 살아계신 부테닛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 몰라도 되고 사실은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체어는 지금 부티어 즉 2도 반모음 2도 아닌 모음으로 끝났다. 이어라고 하는 그래서 요 뒤에는 이렇게 이가 실현이 됐고 우리가 이제 기본형으로 공부한 거는 이라였지만 부처 이시라 하고 지금
그 높임의 선어말 어미까지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뭐 니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뒤에는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은 부처 뒤에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요렇게 실현이 됐구나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음이 서술격 조사로 나올 때는 주격 조사랑 마찬가지로 부처하고 요렇게 이를 하나 더 써주는 형태로서 실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다 알려주고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보기 2를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치는 이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라는 체연 뒤에 뭐가 오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가 중세국어에도 같은 형태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보기 선지를 보시면 다 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세국어 시기의 이는 아마도 니였나 봅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추론을 해내셔야 돼요. 어쨌든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가 니였는데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쨌든 니라고 되어 있고 니라는 체연은 지금 이모음으로 끝이 났죠. 그러면 이모음으로 끝난 체연이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 형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미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이다 라고 끝났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미를 붙여서 니, 영 형태, 라 이렇게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라, 이는 니라 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거 다 지우고 2번과 4번만 남겨놓는 거죠. 두 번째, 소는 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소자 있죠. 바소자의 그 바입니다. 어쨌든 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서술격 조사의 어미 붙은 요 형태를 찾을 건데 체연은 그 중세국어 시기에도 똑같이 바였나 하고 지금 선지들을 보니까 바이라, 베라, 바라, 베이라, 바이라 추론해보건데 아마 형태가 그대로 바였었나 봅니다. 바는 중세 시기에도 바였나 봐요. 그럼 이제 한번 어울리는 서술격 조사를 찾아봅시다. 바하고 모음 아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모음 아로 끝났으니까 요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모음 이도 반모음 이도 아닌 모음일 때는 이 플러스 어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어미가 지금 뭐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미가 나와 있으니까 중세 시기의 기본적인 어미인 라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바 플러스 뒤에는 요렇게 이라를 써주는 거예요. 바 플러스 이라. 그리고 요 이 같은 경우는 옆에 싹 잘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베라가 되겠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남은 선지들 중에 나는 둘 다 베라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까지 찾아야 답이 나온다는 소린데 세 번째 보시면 누는 다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이라는 체연이 중세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고 선지를 가볍게 쓱 훑어봤더니 다락라, 다락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세 시기에도 다락이라는 체연은 여전히 다락이었었나 보다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고요. 다락 뒤에는 어떤 서술격 조사가 쓰였을까? 지금 봤더니 가장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자음 뒤에 이 플러스 어미를 썼고요. 기본적인 어미로는 라를 써서 이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나 다락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 어미 라를 붙여주는 거고 이어적기까지 해서 다라기라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보기 2를 찾으시면 되고 연습하기 좋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꼭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뒷장 넘겨서 우리는 3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마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제는 2020학년도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기본이지만 단체 앞에 있는 체연이 단체를 나타낼 때는 주격 조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 주격 조사에서의
기원까지가 이 지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다라는 좀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출연습 문제 요 11번, 12번 지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영수는 서울에서 산다. 서울에 산다.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 민수는 방에 공부하고 있다. 3.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괄호 1에서는 애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애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조사로 쓸 수 있을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와 에서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애가 붙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애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지점일 때는 애, 공간으로 인식될 때는 에서를 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산다. 지점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서울에서 산다. 장소, 공간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애도 괜찮고 에서도 괜찮다. 그런데 방에 공부하고 있다.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방에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애를 쓸 수 없고 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애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지점일 때 애를 쓰고 공간일 때 에서를 쓰는 것은 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중세국어 시기에 애셔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를 알려줍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의와 이거 얘는 우리가 같이 배웠었죠. 부사격조사 에의는 몰라도 된다 X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어쨌든 중세국어 시기에 부사격조사 얘에 현대국어 있다에 해당하는 이시다가 붙었대요. 그래서 이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현대국어로 치면 무엇에 있어 혹은 무엇에 있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 거죠. 무엇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간의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무엇에 있다라는 그런 공간의 의미가 더해진 거죠. 다시 그 지점을 뜻하는 어떤 장소를 뜻하는 부사격 조사에다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시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함으로써 무엇에 있어, 즉 무엇에 있다라는 말, 이게 줄어서 즉 그 에서 의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나타내는 요 부사격 조사들의 이시다가 붙어서 얘네들이 됐고 이 밑줄 친 에서 의서가 지금의 에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그래서 따라서 이 에서, 의서, 이런 그러니까 이 부사격 조사에 무엇에서라는 말이 붙은 요 형태가 그 공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 조사들 앞에 있는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애를 쓰고 그곳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명확한 그 공간의 의미로 인식이 되면 에서를 쓰는데, 이 에서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 에를 뜻하는 요 부사격 조사들에 있다를 뜻하는 요 말이 더해져서 무엇에 있다라는 의미로서 에서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간을 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하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얘네들이랑 그러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는 에에 해당하는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에서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혼동해서 썼다. 다시 말하면 이 에의가 현대국어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모든 자리에 다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예문으로 예를 들면 현대국어 시기에는 요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요 민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만 되고 방에 공부하고 있다가 안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 방은 공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에서만 되고 에는 안 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에겠죠? 방에라고도 썼고 방에서라고도 둘 다 그때는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에서, 예서, 에서, 의서 앞에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때는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 뭐뭇에 있다라는 그 뜻으로 만들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집단을 뜻하는 말이 앞에 올 경우에 그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중세국어 시기에 에서, 예서, 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게 현대국어까지 이어져서 현대국어에서도 요것들 있죠? 어떤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일 때는 주격 조사로도 쓸 수 있다. 이건 중세 때도 그랬고 현대국어까지 그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처럼 어떤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일 때는 그 공간이나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주격 조사로도 쓸 수 있다. 중세 때도 그랬고 현대도 그렇다. 마지막 문단. 현대국어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일 때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명사는 올 수 없다.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우리 과에서처럼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이 오고, 그리고 유정명사는 올 수 없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동물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사격 조사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깨서 있죠. 깨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이 깨서는 특히나 높임을 뜻하는 말 뒤에 쓰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에서나 깨서나 둘 다 뭔가 서가 붙은 그런 형태네요. 그래서 깨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끼서가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깨서에 해당합니다. 이 끼서 역시 끼와 셔가 결합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주격조사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의 깨서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중세국어의 에셔, 현대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의 에셔나 현대국어 시기의 에서와 달리 중세국어의 시기의 끼서나 현대국어 시기의 깨서는 높임의 유정명사 뒤에서도 나타난다.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만 오고 유정명사가 올 수는 없는데 깨서나 끼서는 유정명사 뒤에서 나타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나 에셔는 앞에 유정명사 올 수 없지만 끼셔나 셔나 깨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정명사 올 수 있다. 근데 그 유정명사가 높임의 유정명사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을 읽어봤고 이제 문제를 한번 연결시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일치하는 것. 1번 선지. 중세국어의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형광펜 색깔을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시리즈 의가 현대국어 애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1번 선지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하면 이 애의 의는 현대국어 시기에 지점을 나타내는 이 애나 공간을 나타내는 에서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사실 1번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번 선지 보시면 현대국어에서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1번 문장만 봐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걸. 현대국어 애 앞에 붙을 수 있는 서울에는 서울에서 앞에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만 봐도 틀린 선지. 우리 그 문제에 제시된 예문만 봐도 바로 틀린 선지인 거 고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선지는 어떤 게 틀렸는지 봅시다. 중세국어의 얘는 의와 달리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요거 이렇게 쭉 지우시고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거는 요거죠. 애셔, 예셔, 애셔, 의셔. 얘네들이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그냥 엉터리 선지. 4번 선지 보시면 현대국어에서의 중세국어 형태인 애셔는 셔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셔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애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이때 셔는 뭐뭐 있다라는, 현대국어로 치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공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오히려 말이죠. 그래서 지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 셔 중에서 애가 지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4번은 틀린 선지. 5번에 중세국어 애셔가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애셔 앞에 유정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아니죠. 마지막 문단에서 이 애셔 앞에 유정명사는 올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애서 앞에는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만 가능하다. 앞에 유정명사가 올 수 있었던 건 그 높임의 그 주격조사인 깨셔가 그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부터 읽고 그냥 바로 한번 선지를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현대국어네요.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공룡 화석이고요.
그 지역에서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로서 에서라기보다는 공간을 나타내는 에서죠. 즉 부사격조사 에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에서가 주격조사로 사용될 때는 앞에 이제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단체나 집단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기 에서라고, 그 지역에서라고 하면 이때는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 1번 선지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까지는 맞는데요. 주격조사에서가 붙었다라고 하면 틀리고 부사격조사에서가 붙었다고 하셔야 합니다. 1번 틀린 선지. 그 답은 그냥 1번이네요.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네, 답은 1번이고 니은도 한번 볼게요.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체가 정부. 즉 여기서 정부에서 할 때 에서는 주격조사에서에 해당하는 거죠. 2번 선지 보시면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여기까지 맞죠? 주격조사에서가 붙었다. 맞습니다.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 디귿.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여기서 깨서는 이제 앞에 높임의 유정명사가 오고 높임의 뜻을 포함한 주격조사 깨서가 붙은 거죠. 3번 선지 보시면 높임의 유정명사인 할머니에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가 붙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이제 리을이랑 미음은 중세국어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리을부터 볼게요. 일물이라도 그 위에서 다 아사말 쓸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그 부사격조사나 주격조사랑 관련된 거니 그 위에서일 것 같아요. 그 위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켜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일물이라도, 물건 하나라도 그 위에서, 관청에서 다 아사말 쓸노라,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이죠.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 위에서가 관청에서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청에서 다 빼앗았다. 즉 빼앗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로서 관청이 쓰인 거고, 어떤 집단을 나타내는 관청이 오고 이제 그 뒤에 에서가 붙었는데 이 에서가 그 빼앗는 주체, 즉 주격조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셔 할 때 이 예셔가 주격조사구나. 4번 선지 보시면 그 예셔는 그 위라는 말에 주격조사 예셔가 붙었다라는 설명에서 맞습니다. 관청에서 빼앗다라고 할 때는 그 관청 뒤에 있는 에서가 주격조사라고 보아야겠죠. 부처끼셔 12부경이 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다 해석하실 필요 없고 부처끼셔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처께서가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고, 이게 12부경이겠죠? 그리고 여기 부처끼셔가 부처님으로부터인데 이때의 깨서는 부처께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로 해석이 된 게 아니죠. 부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다 라고 하는 이 으로부터는 어떤 부사격조사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끼셔는 주격조사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 부사격조사로서 사용됐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선지 보시면 높임의 유정명사인 부처에까지 맞고요. 부사격조사 끼셔가 붙었다라고 하면 맞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부사격조사를 주격조사라고 말한 진술한 1번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어미와 관련된 문제들, 여기서 강의를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어미와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